5장 역수승 화강이 일어나는 3가지 이유.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수승 화강을 가로막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첫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정보 과부하로 과열된 뇌가 식을 새가 없다. 둘째,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화기가 내려오는 길인 인맥이 막힌다. 셋째,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과 만성적인 운동 부족으로 하단전이 약해진다. 역수승 화강을 일으키는 이 3가지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뇌가 과열되어 지쳐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뇌가 열받기에 딱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머릿속은 생각이 멈추질 않고 몸은 잘 움직이지 않으며 두 눈은 TV나 컴퓨터,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정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켜고 산다. 휴대폰으로 일하고 소통하고 쇼핑한다.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말이다. 2016년에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휴대폰 화면을 하루 평균 2600번 터치한다고 한다. 4년 전의 통계이니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뇌는 끊임없는 정보 처리를 위해 쉼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장시간 쉬지 않고 사용하면 과열되어 버벅거린다.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작업 능률은 떨어지고 심하면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당연히 뇌가 과열되어 역수승 화강 현상이 일어난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목 주변이 붓고 어깨가 결린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컴퓨터가 열받아 버벅거릴 때는 전원을 꺼서 컴퓨터의 열을 식히는 게 상책이다. 짜증을 내며 이 화면을 열었다, 저 화면을 열었다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파일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컴퓨터는 멈춘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다. 과열되었을 때는 쉬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뇌에 휴식이 필요할 때조차도 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떻게 머리를 식히는가? 가장 흔한 방법이 카페인이 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각성 효과를 주지만 카페인이 누적되면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동시에 우리는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훑어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우리 뇌는 그런 순간에도 특정 정보에 노출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뇌를 열받게 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면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푹 쉬어주기보다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가 많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뇌에게 또 일을 시킨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뇌가 열을 내리고 피로를 해소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뇌가 열받고 피로에 찌든 상태가 지속되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조차 피곤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끊임없이 눈으로 들어오니 화기가 뇌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뇌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열이 오른다. 역수승 화강 상태가 마치 기본값인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 뇌에 과도한 열이 몰리면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눈이 피로하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신호다.
푹 잤는데도 피곤하고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때는 뇌를 충분히 쉬게 해서 화기를 내려줘야 한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동하면 결국 번아웃이 된다. 번아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감성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뇌의 심각한 피로 증상, 정신적인 탈진이다. 무리해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듯 뇌도 과도하게 사용해 피로가 가중되면 결국 그로기 상태가 된다. 화를 자주 낸다든지 우울이나 불안에 자주 빠지는 증상도 사실은 뇌가 과열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번아웃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살아가야 할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한 경우는 잠을 잘 자고 푹 쉬어지면 쉽게 피로가 풀린다. 그러나 머리를 많이 써서 생긴 정신적인 피로는 몸을 쉬어준다고 해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의 피로를 잘 풀 수 있을까? 뇌를 가장 열나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자극과 내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뇌의 피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먹기를 중단해야 한다. 소화제를 먹는 것은 그 다음이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의 과부하로 피로하고 과열된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휴식은 일체의 정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뇌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활성화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휴식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뇌의 이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마치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조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때 뇌의 이 부위가 활성화한다고 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하루 일과 중에서 잠을 자는 동안이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멍 때릴 때처럼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발하게 활동한다. 생각하지 않고 쉬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면서 뇌가 초기화되어 더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정신활동을 쉬는 동안 뇌가 스스로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뇌를 적절하게 쉬어주면서 충전해야 창조성이 더 잘 발휘된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짠다고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던가? 아니다. 밤새 열받은 내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충혈된 눈과 숭숭 빠진 머리카락, 거친 피부와 다크서클 뿐이다. 오히려 푹 자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쉬다가 영감을 얻었다. 스승화강이 되어 뇌가 시원해지면 상단전의 에너지는 밝아진다. 마치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면 사물이 훤하게 보이듯 상단전의 에너지가 밝아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지혜와 영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뇌가 열을 받으면 상단전은 어두워진다. 컴컴한 방 안에서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때는 뇌의 빛이 약해져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 상단전이 활성화해 밝은 지혜를 낼 수 있으려면 과열된 뇌를 식혀야 한다. 당신은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있는가? 혹시 뇌가 과열된 역수승화강 상태로 초기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뇌는 우리 몸을 관장하는 사령관이다. 뇌가 과열되고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건강이 상하는 것은 물론 일이나 인간관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활동의 질이 떨어진다.
인맥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다. 스승화강이 잘 안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화기가 내려오는 길인 인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인맥이 막히면 화기가 가슴에서 정체되어 아랫배로 내려오지 못한다. 화기가 가슴에 머무니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머리를 너무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가슴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 역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내 인맥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자.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지그시 눌러본다. 벽에 압정을 박듯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마를 누른 후 마사지 하듯이 두세 번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린다. 이때 압박감 정도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목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의 밑 흉곽의 상단부에서 시작하여 흉곽이 끝나는 검상돌기까지 몸의 중앙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누르면서 내려간다. 이때의 느낌을 이마를 눌렀을 때와 비교해본다. 이마를 누를 때는 그냥 압박감만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인맥을 누를 때는 어떤가? 압박감뿐만 아니라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 이마보다 확실히 아픈 부위가 있을 것이다. 그곳이 막힌 곳이다. 인맥이 심하게 막힌 사람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통증을 느낀다. 인맥을 눌렀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 사실 성인의 열의 9은 인맥이 막혀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그저 화를 참고 삭히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 힘든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잘 해소하는 사람은 인맥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둔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둔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노, 걱정, 두려움, 슬픔, 수치심, 죄책감, 피해의식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아두면 가슴이 막힌다. 화기가 내려오는 길인 인맥의 한가운데가 막히니 당연히 화기가 아랫배로 내려올 수 없다. 인맥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힘들어진다. 숨이 짧고 거칠며 가슴에서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거나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한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지 못하니 에너지와 산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순환되지 않아서 기력이 달린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쉽게 피로해진다. 또 인맥이 막히면 가슴을 활짝 펴지 못하고 몸을 습관적으로 웅크려 어깨가 굽고 등도 구부정해진다.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감정은 진화의 과정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발달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반응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몸을 피하려는 생각도 못할 테니 말이다.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보다 빠르게 작동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채 인지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감정이 올라온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인 감정을 일부러 꾹꾹 누르고 참고 억제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건강을 망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우리를 무섭게 위협한다.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 신경이 활성화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에 너무 자주 장시간 노출되면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모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긴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인맥을 막는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화가 몸 안에서 끓어오르면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숨을 씩씩대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화라는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물론이고 화가 난 사람 곁에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다. 분노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화기가 그대로 전해져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내 얼굴에도 열이 오르며 괜히 나까지 긴장되고 떨린다.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열 받았을 때 열 받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하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사실 더 화가 난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까지 떠오르며 화가 증폭되기도 한다. 감정에 집중할수록 그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감정이라 해도 몇 번만 지나면 그 강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계속 그 감정에 집중하고 생각하면 약해졌던 감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부정적인 감정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 감정에 계속 기름을 붓는 셈이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이며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강력한 감정 에너지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가슴에 쌓이면 인맥을 막고 화병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힘들 때는 그 감정을 붙들고 싸워봤자 백전백패이다. 그럴 때는 막힌 인맥을 뚫어서 감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단전과 하체의 힘이 약하다. 스승화강의 흐름이 깨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단전이 약하기 때문이다. 스승화강의 에너지 순환에서 하단전은 화기를 아랫배에 붙잡아두는 닷과 같고 아랫배를 뜨겁게 데우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다. 닷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배가 한자리에 머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내려가듯 하단전이 약하면 아랫배에 머물러야 할 화기가 위로 올라간다. 또 용광로가 식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하단전이 차가워지면 수승화강의 선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하단전이 약하고 차가워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다.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식습관들이 있다.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이 쌓인다. 정제 밀가루나 설탕이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없어서 우리를 살찌게 한다. 채소를 적게 먹고 짜거나 맵게 먹고 급하게 먹고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면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장기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 여름이고 겨울이고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특히 한겨울에도 찬물이나 얼음이 든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은 아랫배를 차게 한다. 커피의 카페인이나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 술도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생활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치고 하단전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생활 습관은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혈액이 장에 고이게 하고 장을 붓게 한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여 복부 비만이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배는 더 차가워진다. 이쯤 되면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신장이나 방광 등의 기능도 떨어져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는다. 하단전이 위치한 복부에는 체내 혈액의 3분의 1이 모여 있다. 하단전이 발달하면 아랫배에 인공심장을 하나 더 단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장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의 말단인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잘 된다. 뇌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하단전은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그래서 수승 화강이 되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하단전을 강화해야 한다. 하단전에 에너지가 충만하고 뜨겁게 활성화하면 머리는 저절로 시원해진다. 이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흔히 복근만을 떠올리는데 등과 허리, 엉덩이, 골반 근육도 포함한다. 여기에 허벅지 근육을 함께 강화해주면 좋다.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자세도 균형이 잡히고 내부 장기도 보호된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배가 나오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근육도 약해지고 아랫배 고각도 약해진다. 그 결과 노폐물이 쌓이고 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힘도 약해진다. 복부 근육이 부실해 복강 내의 압력이 약해지면 머리에 열도 잘 내려가지 않는다. 코어 근육이 발달할 때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가 하단전의 에너지를 더 활성화할 수 있다. 기의 흐름이 거꾸로 뒤집혀 생긴 증상들을 바로잡는 길은 수승 화강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승 화강을 방해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 된다. 생각을 줄여서 과열된 뇌를 식히고 중단전의 감정 에너지를 해소해서 막힌 인맥을 뚫고 하단전을 강화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